1학년 2학기 2단원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경제활동과 현명한 선택, 그리고 교류하며 발전하는 우리 지역을 주제로 학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단원 경제활동과 현명한 선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제활동의 정의와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경제활동이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자동차를 만들거나 농사를 짓는 것이 모두 경제활동이 됩니다. 경제활동에는 반드시 선택의 문제가 따릅니다. 마트에서 가격이 싼 우유를 살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영양이 풍부한 우유를 살지 고민하게 됩니다. 과수원에서 사과 농사를 지을지 배 농사를 지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러 한식집에 갈지 중식집에 갈지 고민하기도 하지요.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희소성이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의 취향이나 상황 필요성에 따라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이 필요한 경우 현명한 선택을 하였을 때 만족감이 높습니다. 단순히 값싼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신발을 예로 들면 디자인, 실용성, 가격, 쓰임새 등 다양한 기준을 정해 의견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순위를 정해 결정합니다. 현명한 선택은 돈과 자원의 절약을 통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명한 소비 생활에 관해 학습합니다. 현명한 소비 생활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현명한 소비 생활이 필요한 이유 역시 희소성 때문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현명한 소비 생활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계부를 쓴다. 둘째, 선택 기준을 세워 물건을 산다. 셋째, 물건의 가격과 정보를 확인하여 비교한다. 넷째,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다. 희소성은 드물고 적은 특성으로 부족함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희소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희소성은 사람들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납니다. 매우 희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희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쁜 옷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옷이 많아도 옷이 희소할 수 있는 반면 로봇 장난감이 없더라도 로봇 장난감은 전혀 희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소성은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동안 영화 감상, 공연 관람, 공부 중 무엇을 할까 고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각 대안이 주는 만족은 영화 감상 10만원, 공연 관람 15만원, 공부 5만원이지만 영화나 공연 관람권은 모두 공짜로 얻은 초대권입니다. 이때 초대권으로 공연을 관람하면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5만원의 만족을 얻을 것 같지만 이때도 지불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차선인 영화 10만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연을 관람하기로 한 경우 남은 대안은 영화와 공부이고 두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차선인 영화 10만원이 공연 관람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문제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문제인식은 문제의 내용을 명확화,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야 해야 합니다. 셋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합니다. 이때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넷째,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선택의 결과를 평가하며 다음 선택을 위한 반성으로 활용합니다. 두 번째 소단원 교류하며 발전하는 우리 지역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경제적 교류가 무엇인지, 이러한 경제적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는 무엇이 있는지 학습하는 단원입니다. 마트나 시장 등에서 사는 상품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살펴봅니다. 작게는 나라 안의 다른 지역에서, 크게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상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장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다른 지역의 특산품이나 다른 나라의 과일, 공산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변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자연 환경이 다르고 지역마다 기술이 달라 생산하는 물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상품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뒤 경제적 교류를 배웁니다. 경제적 교류란 개인이나 지역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물건, 기술, 정보 등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적 교류의 대상은 개인, 기업, 지역, 국가 등 상호 간의 이익에 맞는 개인이나 집단 간에 이루어집니다. 매체의 발달로 온라인 상황에서의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기술, 문화, 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원을 통해서 학생은 무역의 개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역은 지방과 지방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교환하는 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을 뜻합니다. 초기 무역은 서로의 상품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넓은 뜻의 무역은 상품의 교환뿐만 아니라 기술 및 용역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무역, 민지본의 이동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여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 나라 경제의 비중이 높습니다.